그 신발이 회장님 책상 위에 올라간 순간부터였는데요. 누군가가 숨겨온 비밀이 붙어 있던 것처럼 조용히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빈은 원래 불안이 오면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살아남았고 그 설득은 결국 감각의 정확함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예쁜 말로 포장해도 손끝이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수빈은 늘 손끝을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박진석의 회사 로비에 전시된 신제품 라인이 반짝이고 있었는데요. 젊은 층 고기능 라인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냥 트렌디한 새 신발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수빈은 그 신발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목이 마르더라고요. 박성재 부사장 얼굴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늘 자신감 있어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이수빈 앞에서만큼은 가끔 빈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사랑이 뭔지 제대로 배운 적 없어서 믿는 표정이 서툴고 위험한 사람. 그래서 이수빈은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박성재가 무엇을 책임지는 순간 그 책임이 결국 자기 목에 칼처럼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수빈은 전시품 하나를 집어들지 않고 직원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제품은 모듈 교체형이죠? 직원은 잠깐 당황했지만 이수빈이 너무 익숙한 말투로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네, 구조상 내부 모듈 확인이 가능해요. 이수빈은 웃었습니다. 그럼 확인만 잠깐 해볼게요. 손상 없이요. 직원은 망설였지만 전시품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있었습니다. 그 방심이 오늘의 시작이었고요. 이수빈은 신발을 조심스럽게 분해해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이수빈의 심장이 아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정품이면 들어가야 하는 고밀도 탄성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봐도 싼 재질이었는데요. 더 무서운 건 일부러 그럴듯하게 끼워 넣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게 대신 오래 신으면 내부 프레임이 무너질 수 있게. 한번 삐끗하면 발목이 돌아갈 수 있게. 이런 건 실수가 아니라 사고가 나도 모르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자리에서 부품을 작은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챙기지? 라는 생각이 1초 들었는데요. 바로 사라졌습니다. 챙겨야 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박성재 부사장의 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이수빈이 회장실로 올라가는 길에 박성재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감정이 뜨거운 편은 아닌데 자기 일이 걸리면 직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진이 박성재를 구할 때도 있지만 망가뜨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빈은 숨을 한번 삼키고 혼자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는데요. 그런데도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 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 대신 조용히, 더 조용히, 그러다가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건 거짓말과 숨김. 그게 박진석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전시용 샘플을 박진석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고 손끝을 뻗었습니다. 아무데나 누르면 예민한 척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수빈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조용하게, 가장 확실한 부위를 눌렀습니다. 툭. 정말 작은 소리였는데요.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밑창이 아주 얇게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들뜸. 그런데 그 들뜸은 시간이 지나면 크게 벌어집니다. 소비자는 모릅니다. 사고는 납니다. 책임은 누군가에게 꽂힙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수빈 씨, 지금 뭘 보여주려고 이러죠? 이수빈은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이 라인 출고되면 다칠 수 있어요. 박진석은 감정으로 흔들리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근거는요. 이수빈은 품에서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내부 부품이 바뀌었습니다. 정품 규격이 아니에요. 인증마크도 다르고 공급망 코드도 어긋나 있습니다. 박진석이 그제야 파우치를 받았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째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시스템을 믿는 사람인데요.
시스템이 뚫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누군가를 의심해야 합니다. 박진석은 의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싫어하는 게 숨김입니다. 결국 박진석은 의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걸 확인했죠? 이수빈은 그 질문이 뼈를 건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는 왜 끼어드냐는 뜻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수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부사장님 라인이라서요. 사고가 나면 부사장님이 먼저 맞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빈아, 너 왜 여기 있어? 이수빈은 오빠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요. 꾹 눌렀습니다. 여기서 감정이 앞서면 모든 게 연애 싸움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지금은 연애가 아니라 회사, 사람의 안전, 그리고 누군가의 비밀이 걸린 판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신발을 박성재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 라인이지. 박성재는 신발을 보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박성재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내부가 누구를 희생양으로 세우는지, 기사 한 줄이 누구 이름을 찍는지 바로 떠올립니다. 그래서 박성재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실수 패턴이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판을 짠 느낌입니다. 박진석이 짧게 물었습니다. 누가요? 그 질문이 회장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부터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피하면 박성재가 혼자 맞습니다. 이수빈은 그걸 못 참았어요. 이수빈은 박성재를 한번 봤습니다. 박성재 눈에는 말하지 말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도 말해야 한다는 체념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늘 선을 긋고 살았거든요. 그 선이 유지될 때만 숨을 쉬는 사람처럼요. 이수빈은 결국 말했습니다. 고성의 여사님 쪽에서 움직였습니다. 박성재 얼굴이 순간 찢어졌습니다. 화인지 배신인지 그보다 더 오래된 무엇인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그런데도 박성재는 이수빈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박성재는 자기가 다치는 건 익숙한데 자기 편이 다치는 건 못 보거든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이수빈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지금 겁내면 오빠가 혼자 맞잖아. 박진석은 더 이상 감정 대화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짧게 말했습니다. 품질관리 구매 감사팀. 지금 회장실로. 박진석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데요. 그 한마디가 회사 전체를 조용히 뒤집었습니다. 팀장들이 올라왔습니다. 다들 눈을 피했습니다. 박진석이 신발과 파우치와 서류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승인 라인 누가 밀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덧붙였는데요. 실수는 이해합니다. 근데 숨기는 건 못 참아요. 결국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쪽에서 일정 압박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 옆에서 그 숨막힘을 느꼈는데요.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여기서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게 연애 때문에로 축소될 수 있거든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늘 그 웃음이었어요. 웃는데 눈이 웃지 않는 웃음. 여보,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난리야? 박진석은 대답 대신 서류를 고성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고성희는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들켰다는 걸 고성희도 알았습니다. 고성희가 이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빈 씨가 또 뭘 했나 보네. 부드러운 말인데요. 속은 칼이었습니다. 너부터 끊는다는 칼.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 나와요? 고성희는 다정한 척했습니다. 성재야, 어른들 일에 끼지 마. 그 말이 박성재를 터뜨렸습니다. 어른들 일? 내 라인 망가뜨리고 내 책임으로 만들고 그게 어른들 일이에요? 박진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성희, 내 회사에 손댔어?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여보,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누가 날 그렇게 몰아? 이수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들었어요. 여사님이 대체 자재 끼워 넣으라고 검사 서류는 맞추겠다고 통화하는 거요. 고성희의 말이 1초 멈췄습니다. 그 1초가 박진석에겐 답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제일 싫어하는 건 잠깐 멈춘 숨김이거든요.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왜? 고성희는 그제야 표정을 바꿨습니다. 다정함이 사라지고 계산이 드러났어요. 왜냐고? 당신 아들이 그 여자 때문에 흔들리잖아.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애는 연애야. 고성희가 말끝을 낮췄습니다. 연애 하나 흔들리면 그룹도 흔들려. 그리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어.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가?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수빈을 겨눴습니다. 수빈 씨,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이수빈이 흔들릴 뻔했는데요. 그때 박성재가 이수빈 옆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수빈 건드리지 마요. 고성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성희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가족 프레임이 깨지는 장면. 박성재가 자기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장면. 그날 박진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고 전면 중단. 전량 검사. 승인 책임자 조사. 회사 안은 난리가 났는데요. 이상하게도 밖은 조용했습니다. 기사 한 줄이 뜰 법도 한데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누군가가 막고 있다는 뜻이고 고성희는 여론을 막는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겉으로 티 안 나라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겉으로 티 안 나게 만들고 안에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 고성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에서 들킨 뒤부터 더 빨라졌습니다. 고성희는 회사를 지키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를 이용해 자기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이수빈을 협박범으로 만들고 박성재를 무능한 후계자로 만들고 그 빈자리에 누군가를 밀어넣는 방향으로 판을 틀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수빈의 휴대폰에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자 미상. 전시품 내부 만진 거 영상 있어요. 이수빈은 숨이 막혔습니다. 누구세요? 상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만두세요. 이수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만두면 누가 다치는데요? 상대는 한 단어를 던졌습니다. 병원. 그 단어 하나가 이수빈의 척추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병원? 왜 갑자기 병원이지? 회사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상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쪽 건드리면 당신도 끝나요. 이수빈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감 때문에 웃는 사람. 이수빈은 지은호를 직접 가까이 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름이 나오자 이 싸움이 연애도 회사도 아니라 사람 인생 전체를 묻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박성재가 달려갈 게 뻔했거든요. 박성재는 기다리는 척하지만 자기 사람이 다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직진이 박성재를 망가뜨릴까봐 이수빈은 무서웠습니다. 대신 이수빈은 자기 편을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이수빈의 오빠이고 박성재의 절친입니다. 유능하고 비혼주의자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척하지만 가족일이 걸리면 그 유능함이 더 차갑게 발휘됩니다. 이수빈이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회사에서 판 하나 들쳐버렸어. 이지혁은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이수빈이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고성의 여사님 이름이 나왔고 병원 얘기가 붙었어. 이지혁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병원? 이수빈이 덧붙였습니다. 지은호 이름도 나왔어. 이지혁은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이 아는 선들이 연결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지혁은 그날 집으로 들어가 가족들을 봤습니다.
이상철, 김다정, 조옥래, 김장수. 이 집은 원칙과 정직이 밥상처럼 깔리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누군가의 조작과 숨김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수빈이 회사 쪽 얽혔냐? 김다정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수빈이는 겁나도 도망치는 애가 아니야. 뭔가 크게 본 거겠지. 조옥래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 속이면 벌 받는다. 특히 남 인생 갖고 장난치는 인간은. 김장수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한 길이 멀어도 그게 산다. 이지혁은 가족들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싸움은 정직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지혁은 확실한 결심을 했습니다. 수빈이가 혼자 못한다면 가족이 같이 해야 한다. 그날 밤부터 회사 안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생산팀은 납기를 맞춰야 한다고 소리쳤고, 품질팀은 규격이 안 맞는다고 버텼고, 구매팀은 책임을 서로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한가운데에 이수빈 이름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인이 전시품을 만졌다. 부품이 분실됐다. 누군가를 협박하려고 일부러 문제를 키웠다. 문장들은 다 달랐지만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이수빈을 문제로 만들기. 이수빈이 프레임의 표적이 된 겁니다. 박성재는 그 소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빈아, 이거 누가 만든 건지 알 것 같아. 이수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사님이죠. 박성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부터 혼자 움직이지 마. 이수빈이 웃어 보이려고 했는데요. 웃음이 잘 안 나왔습니다. 오빠, 지금 나 혼자 움직이면 안 되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오빠가 움직이면 더 위험해. 박성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왜? 이수빈이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박진석 회장 아들이잖아. 여사님은 오빠를 무너뜨리려고 이 판을 깐 거야. 오빠가 나서면 딱 좋지. 박성재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너 겁나지? 이수빈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겁나요. 근데 지금 겁내면 누가 다치잖아.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박성재의 방식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원래 박성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수빈을 만나고 나서부터 박성재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이수빈에겐 더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끝까지 가야 하는 기분이 들었고요. 그 사이 고성희는 집에서 박진석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회사 얘기 나오면 표정이 딱딱해지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회사로 박진석을 찌르고 체면으로 박진석을 흔듭니다. 고성희가 상처받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성재가 만나는 그 여자애가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더라고. 박진석은 관심 없는 척하지만 자존심은 건드리면 달라집니다. 고성희는 그 지점을 정확히 찔렀어요. 우리 집안 체면을 너무 가볍게 보더라고. 박진석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고성희에겐 성공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거든요. 번호. 고성희는 속으로 웃었고 겉으로는 차분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고성희는 부드럽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압니다. 이수빈을 직접 때리지 않습니다. 이수빈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만드는 게 고성희의 방식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빈에게 공식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전시품 훼손 및 부품 분실 관련 참고인 조사 요청. 참고인이라는 단어가 웃겼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나 조사 받으러 갈게.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 이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같이 가면 재벌 남친이 뒤를 봐준다로 바뀌어. 나 혼자 가야 해.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널 지켜? 이수빈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나 우리 집에서 원칙으로 자란 애야. 안 죽어. 그 말은 강한 척이었습니다. 사실 이수빈은 무서웠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자기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일으킨 사람으로 앉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수빈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손을 무릎에 꽉 눌렀습니다. 조사팀은 이수빈에게 물었습니다. 전시품 내부를 왜 확인했죠? 이수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품 경험이 있어서요.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조사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손끝이요? 이수빈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끝도 근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수빈이 파우치에 있던 부품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는데요. 고성애 쪽 사람이었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왔습니다. 이수빈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조사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그날 오후 회사 내부에 더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수빈이 부품을 빼돌렸다. 제보를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 박성재 부사장 결혼을 노렸다. 이수빈은 숨이 막혔습니다.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은 진실보다 그럴듯함을 더 빨리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사람 심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수빈은 결국 박영란을 찾아갔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의 딸입니다. 조용하고 조신해 보이는데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성격. 피는 피입니다. 이수빈은 박영란가 엄마를 무서워하면서도 엄마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수빈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란 씨, 너희 엄마가 회사에도 손댔어. 박영란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빈 언니나 그거 알고 싶지 않아. 이수빈이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알아야 해. 그래야 누가 안 다쳐. 박영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엄마가 무섭긴 한데 엄마가 진짜 그런 사람일까 믿고 싶지 않아. 이수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고 싶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미 움직였어. 박영란은 결국 이지환을 불렀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이고 말이 적은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연애 경험이 있어서 마음을 쉽게 열지 않지만 지켜야 할 사람 앞에서는 단단해집니다. 이지환이 이수빈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이 일 시작하면 돌아갈 수 없어. 이수빈이 대답했습니다. 원래부터 돌아갈 곳 없었어. 난 지금 돌아가면 오빠가 죽어. 여기서 오빠는 박성재만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수빈에게 오빠는 가족이기도 했고 지켜야 할 사람 전체였거든요. 이수빈은 이미 사람 하나를 넘어 사람들의 관계를 지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승인 라인을 뒤지고 거래처를 뒤지고 결제 로그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회사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WJ 코퍼레이션. 이수빈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WJ. 그냥 회사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이니셜 같았고 이상하게도 병원이라는 단어가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은호 쪽에서도 일이 터졌습니다. 지은호는 늘 밝게 웃는 사람입니다. 엄마 정순이가 식당을 운영하고 아빠 없이 버티는 집에서 딸로 산 사람이라 책임감이 몸에 박혀 있습니다. 지은호의 동생 지강호는 철없고 자격지심이 많고 게으릅니다. 그런데 누나가 위험하면 이상하게 눈빛이 바뀌는 애입니다. 지강호가 어느 날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누나, 나 병원에서 이상한 메시지 봤어. 지은호가 피곤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또 뭘 훔쳐봤어? 지강호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병원 쪽 정리해. 그 사람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정순이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은호는 엄마 손끝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지은호는 엄마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지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누구야? 정순이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지은호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신경 쓰면 큰일 난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대학 선배입니다.
지은호는 오래 짝사랑했지만 한 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써왔는데요. 이번 연락은 기대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선배 나 무서워. 이지혁은 질문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야?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병원 얘기해서 얼어붙었어. 이지혁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혼자 있지 마. 이지혁은 이미 회사 쪽 소문도 들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 라인이 멈췄다는 얘기, 이수빈이 회장실에 들어갔다는 얘기. 이지혁은 선들이 한꺼번에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 선 한가운데에 고성희가 있고 병원이 있고 WJ가 있고 지은호가 있다. 이지혁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절친으로서 그리고 상황을 아는 사람으로서요. 성재야, 너 지금 수빈이 혼자 두지 마. 박성재는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나도 그럴 생각 없어.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의 여사님, 너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수빈이까지 같이 끌어안치려는 거야.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아. 이지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그쪽도 엮였다. 박성재가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원?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지은호 이름이 같이 나왔다. 박성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을 겁니다. 박성재는 과거에 지은호에게 마음이 간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간 것도 모자라 처음으로 사람을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적이요. 그런데 그때 박성재는 자기 집안 프레임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놓친 마음이 지은호였고 그 뒤로 박성재는 더 차갑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수빈을 만나면서 다시 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지은호 이름이 튀어나오면 과거와 현재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고성희가 원하는 게 바로 그 흔들림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지은호 얘기 나왔어. 이수빈이 놀랐습니다. 왜 지은호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걸 알아내는 순간 우린 더 깊이 들어갈 거야. 이수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더 들어가야지. 그날 고성희는 본격적으로 이수빈 제거 플랜을 실행했습니다. 회사 보안팀이 이수빈을 부르러 왔습니다. 전시품 관련 물증이 있습니다. 동행하시죠. 이수빈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동행이 아니라 체포처럼 만들 겁니다. 이수빈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동석하겠습니다. 보안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빈 씨,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 찾는 모습 자체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요. 더 어이없는 건 주변 직원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공기였습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방어하는 순간 죄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이수빈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핸드폰을 눌렀습니다. 이지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수빈이 보안팀에게 따라가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지환이 나타났습니다.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지금은 안 돼. 보안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운전기사분이 왜? 이지환은 눈도 안 피하고 말했습니다. 운전기사 아닙니다. 이 사람 가족입니다. 그 한마디가 이수빈의 숨을 풀어줬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이수빈의 오빠입니다. 그런데도 회사 사람들은 운전기사로 알고 있었어요. 이지환이 그 오해를 그대로 두고 있었던 건 오히려 그게 움직이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가진 무서운 장점이죠. 조용히 들어가고 조용히 빼냅니다. 이수빈은 그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수빈이 빠져나온 걸 더 자극으로 삼을 겁니다. 도망쳤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박진석은 고성희를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아내로 보지 않고 용의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고성희, 너 나한테 숨긴 거 있지? 고성희는 웃으려 했는데요. 박진석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웃음이 잘 안 나왔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평생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지?
고성이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숨김, 조작, 남을 대신 다치게 만드는 판. 그 말에 고성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박진석에게는 확신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처음으로 고성이를 아내가 아니라 범인 후보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진석은 조용히 다른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감사팀이 아니라 외부조사 라인. 고성이가 손이 닿지 않는 라인. 박진석은 그렇게 움직일 때 가장 무섭습니다. 말이 없고 흔들림도 없고 대신 결과가 나옵니다. 이수빈은 그날 밤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둘은 차 안에서 마주 앉았는데요. 차 안이 이상하게 좁게 느껴졌습니다. 감정이 너무 많아서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 다치면 난 진짜 끝이야. 이수빈이 웃어 보이려고 했는데요. 웃음이 떨렸습니다. 오빠, 나도 겁나. 근데 오빠 혼자 맞는 게 더 무서워. 박성재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맞자. 이수빈은 그 말이 사랑 고백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같이 맞자는 말은요, 같이 버티자는 말이고 같이 버틴다는 건 결국 가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날 밤 이수빈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 미상. 간이식 서류. 박진석이 보면 다 끝나. 이수빈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간이식. 왜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까? 이수빈은 본능적으로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지은호가 병원과 엮였다는 말, 정순이가 얼어붙는 표정, 지강호가 본 메시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지은호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이수빈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서로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나만 무서운 게 아니구나라는 표정. 이수빈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죠.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무슨 일이죠? 이수빈이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병원 얘기 혹시 아세요? 지은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왜 그 얘기를?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이름이 누군가 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성의 여사님 쪽 같아요.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호는 머리가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감정이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감정이 솔직한 사람은 진실을 알면 바로 다치거든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엄마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 근데 난 엄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 이수빈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심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키자는 거예요. 지은호 씨가 다치면 누군가는 더 편해질 테니까. 그 말이 지은호의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지은호는 늘 엄마를 지키기 위해 버텼는데요. 지금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뭘 하면 돼요?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병원부터요. 정순이 어머님이 얼어붙은 이유를 확인해야 해요. 그날 밤 사람들이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이수빈, 박성재, 이지혁, 지은호, 지강호, 박영락, 이지환. 그리고 정순이는 처음엔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버티려 했는데요. 지은호가 엄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 못 버텨. 정순이는 그 말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정순이는 딸에게 기대며 살아왔고 딸이 무너지면 자기 살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순이는 늘 강한 척 했는데요. 그날은 강한 척이 안 됐습니다. 정순이는 결국 병원에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는 밝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다 어두웠습니다. 이지환이 먼저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지환은 이런 공기를 맡으면 바로 압니다. 정리가 시작되는 날의 공기. 누군가가 흔적을 지우러 오는 날의 공기요. 복도 끝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직원 같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쪽 조심해.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사님이 움직였나? 이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이 아니라 증거를 잡아야 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나왔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그 고개가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몸이 아니라 숨김이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정순이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완전히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엄마의 굳은 얼굴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정순이는 대답 대신 지은호를 밀어냈습니다. 너는 여기서 나가. 지은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모른 척 못해. 정순이가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모른 척 해야 살아.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딸을 보호하는 말이 아니라 딸을 떼어내는 말이었거든요. 그 말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고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뭘들 하고 있어?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고성이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무서웠습니다. 차분하다는 건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고성이는 박성재를 보고 이수빈을 보고 지은호를 보고 정순이를 보고 박영란을 보고 휠체어 사람을 봤습니다. 고성이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흔들리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다고.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사님, 여기서 그만하세요.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성재야, 아직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박성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선택은 이미 했어요. 이수빈 건드리지 마요. 고성희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자기 프레임에서 완전히 빠져나간다는 확정이었거든요. 박영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그만해. 고성희가 박영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는 이 일에 끼지 마.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안 끼면 엄마는 계속 사람을 이용하잖아. 그 말이 고성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확정이었어요. 그 순간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얼굴은 다 보이지 않았는데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살아있는 눈인데 살아있는 게 죄인 것 같은 눈. 이수빈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우진. 왜 떠올랐는지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WJ라는 이니셜이 계속 머리를 때렸습니다. WJ 코퍼레이션. 병원. 정리. 이 조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이 직접 왔다는 건 오늘을 끝까지 보겠다는 뜻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고성희, 오늘 여기서 끝내자.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끝내.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너는 너무 오래 했어. 숨기고 조작하고 남을 대신 다치게 만들고. 고성희의 미소가 얇아졌습니다. 겁이었습니다. 박진석이 휠체어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나한테 설명해. 고성희는 대답 대신 박성재를 봤습니다. 성재야, 너 진짜로 아버지 편 설 거야?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편이 아니라 진실 편 들 겁니다. 고성희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도 같이 무너져. 그 말이 끝나자 정작 남자들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이지환이 바로 앞을 막았습니다. 정작 남자 한 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비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지환은 눈도 안 깜빡였습니다. 사람 하나 살릴 수 있어. 그 말이 끝나자 지강호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누나. 뒤로. 지강호가 이런 소리를 지르는 애가 아닙니다. 그만큼 본능이 위험을 잡아챈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휠체어 사람이 갑자기 숨을 헐떡였습니다. 뭔가 약물 냄새 같은 게 스쳤습니다. 누군가가 정리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을 조용히 쓰러뜨리고 병원은 급성 악화라고 기록하면 끝입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정리죠. 지은호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정순이가 휠체어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박진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정순이가 그 사람이라고 부른 게 무섭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게 확정되니까요. 정순이는 아직도 이름을 못 부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묶여 있으니까요. 박진석이 고성이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 미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은 이미 다 해놨다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그날 밤 병원은 난리가 났고 박진석은 처음으로 회사 밖의 진실을 직면했습니다. 회사는 서류와 결제로 움직이지만 병원은 생명과 기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돈과 권력으로 조작될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고성이는 회사만 손댄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에도 손이 닿아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박성재도 못 잤고 지은호도 못 잤고 정순이는 아예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정순이가 지은호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는 몰랐어야 했는데. 지은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언제까지 몰라야 해? 정순이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가 알면 너도 위험해져.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누가 위험하게 만드는데? 정순이는 끝내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 문장만 흘렸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을 쥐고 있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 이수빈은 정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지금 한 번만 부분이라도 알아야 해요. 전부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줄만요. 지은호 씨가 병원과 왜 엮였는지. 정순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예전에 큰 수술을 했어.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그건 내가 알잖아. 정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절반만 알아. 나머지 절반은 누군가가 숨겼어. 이수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발신자 미상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간이식 서류. 이수빈이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간이식 맞죠? 정순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표정이 대답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밝게 살아왔지만 그 밝음이 한순간에 꺼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엄마, 나 그걸 왜 몰랐어? 정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 살리려고 내가 살면 됐으니까. 지은호가 울었습니다. 엄마, 그럼 누가 누구한테? 정순이는 끝내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 서류를 박진석 회장이 보면 너는 다시 병원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 박진석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박진석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인 사람이지만 동시에 숨김을 못 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이 충돌합니다. 진실을 파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진실을 덮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순이 씨, 내가 약속하죠. 지은호는 내가 지킵니다. 정순이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회장님이 지키겠다고 하면 그 여자는 더 잔인해져요.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정순이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했습니다. 고성희. 그 이름이 병원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성재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고성애 때문에 자기 삶이 프레임으로 살아왔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수빈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고성희는 단순히 연애를 정리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인생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병원 기록을 움직이고 서류를 바꾸고 제품을 바꾸고 여론을 막고 누군가의 출생과 생명을 손에 쥐려는 사람. 그 다음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석 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진석은 출고 중단과 전량 검사로 이미 내부 반발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그걸 고성희가 이용했습니다. 고성희는 이사회 라인에 자신이 만든 손에 프레임을 흘렸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경영 판단을 못한다. 개인 문제 때문에 라인이 멈췄다.
후계자 리스크다. 박성재는 이사회장에 앉아 있었는데요. 얼굴은 차분했지만 속은 불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오랫동안 박진석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만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잔인하게 평가받습니다. 고성희의 프레임 속 아들처럼요. 박성재는 그걸 끊고 싶었고 이수빈은 그걸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수빈은 이사회장 밖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수빈 손에는 박영나가 준 USB가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결국 엄마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엄마가 무섭지만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영나는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걸로 엄마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적어도 엄마가 서류를 만졌다는 건 보여줄 수 있어. 그 말이 박영나의 선 넘기였습니다. 딸이 엄마를 고발하는 선. 그 선을 넘는 순간 박영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수빈은 USB를 꼭 쥐고 이사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회장 안은 차가웠습니다. 박진석은 정면에 앉아 있었고 박성재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끝쪽에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는데요. 미소가 너무 여유로워서 무서웠습니다. 여유롭다는 건 판이 내 손 안이라는 뜻이니까요. 이수빈이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왜 여길? 박진석이 고성의 말을 끊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이수빈은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회 여러분. 저는 지금 제품 결함 문제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수빈 씨, 아직도 협박놀이야? 이수빈은 고성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고요. 경고입니다. 누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고성희가 혀를 차듯 웃었습니다. 누가 다친대? 너 때문에 회사가 다치고 있잖아. 이사회 사람들 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는 방식. 이수빈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순간 박성재를 봤습니다. 박성재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이수빈을 버티게 했습니다. 이수빈이 USB를 박진석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결제 로그와 공급망 변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서류가 맞춰진 흔적이 있습니다. 박진석이 USB를 받는 순간 고성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깨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요. 이수빈은 그걸 봤습니다. 고성희가 흔들리는 걸 본 순간 이수빈은 확신했습니다. 제대로 찔렀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진석이 USB를 꽂으려는 순간 화면에 파일 손상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사회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수빈은 숨이 멎었습니다. 말도 안 돼. 박영나가 준 USB였고 이지환이 확인도 했고 분명 파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손댔습니다. 누군가가 이수빈의 마지막 칼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봐요. 근거도 없이 회장님과 회사를 흔드는 게 누구인지. 이사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는데요. 박진석이 손을 들어 박성재를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고성희가 더 유리하다는 걸 압니다. 이수빈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수빈은 이 떨림을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수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미상.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USB는 미끼였어요. 진짜는 병원 VIP 병실. 이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끼? 그럼 박영나가 배신했나? 아니면 박영나가 준 순간부터 이미 누군가가 바꿔치기 했나? 이수빈 머릿속이 새하얘졌는데요. 바로 뒤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WJ의 주인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지은호 기록도 거기 있어요. 이수빈은 숨을 삼켰습니다. 병원 VIP 병실. WJ 주인. 지은호 기록. 전부 한 점으로 모입니다. 이수빈은 이사회장에서 더 싸우는 게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프레임만 커집니다.
진짜는 병원에 있습니다. 이수빈이 박진석을 봤습니다. 박진석도 메시지를 들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외부 조사 라인을 움직이고 있었고 병원 쪽을 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박진석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은 회사처럼 밀어붙이면 안 되거든요. 생명이 걸리니까요. 박성재가 이수빈에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병원 가려는 거지?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 이수빈이 잠깐 망설였는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엔 같이 가야 해. 박성재가 이수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 그 순간 고성이가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좋아. 둘 다 같이 움직이면 더 좋지. 같이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이수빈과 박성재가 이사회장을 나가는 사이 박영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자기 자신이 이용당했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박영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환 오빠, 나 진짜 언니 배신한 거 아니지? 이지환은 대답이 느렸습니다. 이지환도 지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내가 준 게 진짜였어도 누군가가 바꿔치기 했을 수 있어. 박영나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누가? 이지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겠어? 내 엄마. 박영나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딸이 엄마를 의심하는 순간은요. 딸 인생의 뼈가 부러지는 순간입니다. 아픈데 그 아픔을 인정하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부정하죠. 박영란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병원 VIP 병실 앞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수빈과 박성재가 도착했을 때 이지혁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두 사람을 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정으로 움직이면 다 죽어.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난 감정으로 안 움직여. 이지혁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감정적이야. 박성재는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이지혁 말이 맞는 걸 알았거든요. 박성재는 냉정한 척하지만 사실은 뜨겁습니다. 다만 그 뜨거움을 통째로 덮고 살았을 뿐입니다. 지은호도 왔습니다. 지은호는 얼굴이 하얗고 눈은 붉었습니다. 정순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오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순이 입을 막으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순이는 딸만 보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잔인한지 정순이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보냈습니다. 딸이 살아야 하니까요. VIP 병실 문 앞에서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 있어.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병원 직원이 아니라 고성애 쪽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정리하려고 왔네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못하게 해.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사람은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너무 태연했습니다. 수빈 씨, 성재야. 여기까지 와서 뭘 확인하려고?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숨기는 걸.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숨기는 거? 난 숨긴 적 없어. 너희가 멋대로 상상하는 거지. 이수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사님, WJ 코퍼레이션이 뭐예요? 고성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이수빈에게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맞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표정을 고쳤습니다. 그걸 왜 너희가 알아야 해?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신발 부품 라인에 걸려 있었고 병원과도 연결돼 있었으니까요. 고성이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빈 씨, 너 지금 내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그 말이 진짜 협박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순간 가족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상철의 고지식한 눈, 김다정의 단단한 목소리, 조옥래의 무서운 원칙, 김장수의 묵직한 침묵.
그리고 오빠들 이지혁과 이지환. 이수빈은 그 얼굴들을 떠올리면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고성희는 이수빈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박성재로 옮겼습니다. 성재야, 너 진짜로 이 여자 편 들 거야? 박성재가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이수빈은 내 편이 아니라 내 사람입니다. 그 말이 고성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가 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부터 자기 프레임이 완전히 깨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는 듯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은호도 같이 무너져.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왜 내가 무너져요?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왜냐면 내 기록은 세상에 나오면 넌 그냥 피해자로만 남지 못하거든.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기록이 뭔데요? 고성희가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 한 박자에 이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답이죠. 여사님, 지금 멈추세요. 고성희가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 씨, 너도 끼어들면 내 가족도. 이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원칙 때문에 위험해지는 집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멋있게 들리면서도 슬펐습니다. 원칙 때문에 위험해지는 집. 그 집이 바로 이수빈 집이니까요. 그때 병실 안에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숨을 가쁘게 쉬는 소리가 들렸고요. 이수빈은 인스팅크티블리 병실 안을 보려 했습니다. 고성희가 몸으로 막았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막는 거 보니 안에 있네요.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안에 누가 있든 너희가 볼 필요 없어. 이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볼 필요가 아니라 봐야 하는 거예요. 이수빈이 한 걸음 다가가려는 순간 복도 끝 정장 남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지환이 먼저 몸을 던졌습니다. 이지환은 말이 적지만 행동이 빠릅니다. 이지환이 정장 남자와 부딪히는 순간 지강호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누나, 뒤로. 지강호는 왜 거기 있었냐고요? 지강호는 또 따라왔습니다. 철없지만 누나가 위험하면 못 참는 애입니다. 지강호는 겁이 나면서도 뛰어든 겁니다. 혼란 속에서 병실 문이 더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휠체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너무 익숙하게 쫓기는 눈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눈을 보자마자 확신했습니다. 한우진. 누군가 뒤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박성재였는지 이지혁이었는지 아니면 고성희였는지. 이름이 나온 순간부터 전쟁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마. 이수빈이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여사님, WJ가 우진 이니셜이죠. 고성희가 웃으려 했는데요.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박진석이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너 여기까지 왔구나. 박진석이 언제 도착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는 나한테 뭘 숨겼어? 고성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회사, 병원, 그리고 우리 가족. 고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박진석에게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우진이 마스크 뒤에서 힘겹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만해요. 모두가 멈췄습니다. 한우진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하면 지은호가 죽어요.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내 이름을 알아요? 한우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살린 사람이 아니라 너를 살렸다는 걸 이용당한 사람.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살린 사람이 아니라 이용당한 사람. 이수빈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간이식은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희생은 누군가에게는 거래가 됩니다. 거래는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되고요. 고성희는 그 권력을 손에 쥐려 했던 겁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회사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야. 박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어떤 아들이 될 거냐? 박성재는 그 질문이 잔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이 될 거냐, 남자가 될 거냐, 리더가 될 거냐? 박성재는 평생 그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잔인합니다. 고성희를 무너뜨리면 내 가족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 이 질문이 포함돼 있으니까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봤습니다. 이수빈은 두려운 얼굴이었지만 도망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얼굴을 보고 답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편 들겠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 순간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진실? 진실은 늘 돈이 이겨. 고성희는 다시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나가 고성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고성희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영나야, 너까지. 박영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처럼 살기 싫어. 고성희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고성희는 딸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지금 확정으로 받았습니다. 그 확정은 고성희에게 패배보다 더 아팠습니다. 고성희는 가족을 프레임으로 유지해온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병원은 경찰과 감사팀과 외부조사 라인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도 박진석은 한 가지를 멈췄습니다. 지은호 기록을 전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진실을 원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박진석은 그 지점에서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수빈은 그날 새벽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겼어? 박성재가 잠깐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아팠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왜?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의 여사님은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박성재는 말을 멈췄습니다. 박성재가 말을 멈추는 건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때 박진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부조사 라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진석이 전화를 받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박진석은 통화를 끊고도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박진석이 이수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회장 눈빛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병원 기록만 조작한 게 아니야. 이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박진석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관계도 건드렸어. 박성재가 숨이 멎었습니다. 이지혁도 굳었고 이수빈도 굳었습니다. 가족관계. 그 단어는요, 회사 결제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람 인생을 통째로 바꾸니까요. 그 순간 박성재 휴대폰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미상. 부사장님, 아들 자리 지키고 싶으면 오늘 밤 혼자 오세요. 박성재는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수빈이 그 떨림을 봤습니다. 이수빈이 낮게 물었습니다. 오빠, 누구야?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이수빈이 따라올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박성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 함정일 수 있습니다. 같이 가면 더 큰 전쟁이 됩니다. 박성재는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 너랑 같이 전쟁하겠다고 했지.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너를 지키려고 혼자 가야 하는 전쟁일 수도 있어. 이수빈 눈이 붉어졌습니다. 오빠, 또 혼자 맞겠다는 거야? 박성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까지 다치면 난 진짜 끝이야. 이수빈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박성재는 아직도 자기가 다치면 된다는 방식으로 사람을 지키려 합니다. 그게 박성재가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거든요.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가장 먼저 배우는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희생은 누군가에게는 이용입니다. 고성희는 그 이용을 너무 잘합니다. 이수빈은 박성재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는 희생으로 지키지 마. 같이 지켜.
박성재가 이수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가 흔들리는 순간 이수빈은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요. 이수빈이 놀랐습니다. 지은호 씨. 지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난 늘 엄마 뒤에 숨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해요. 내 기록이 누군가 손에 잡혀 있다면 그거부터 끊어야 해요. 그 말이 너무 단단해서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근데 우리 한 번에 다 풀지 말자.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왜요? 이지혁이 낮게 답했습니다. 한 번에 다 풀면 다음 이야기가 없어. 그리고 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지혁은 현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 같은 사람은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더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전개가 필요합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잡힌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도 끝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이용해 살아남을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수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발 하나가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가족관계까지 왔다. 이제 내가 잡아당긴 실이 어디까지 묶을까? 그날 밤 이수빈 휴대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이수빈 씨, 당신이 찾는 진짜 서류는 감나무집에 있어요. 이수빈은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감나무집. 박진석 책상 위에 익명 우편으로 도착했던 그 단어. 병원과 회사가 얽힌 줄이 결국 집이라는 단어로 돌아옵니다. 집은요, 사람의 시작이고 비밀의 은신처이기도 하거든요. 이수빈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리고 그 순간 박성재는 화면 속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자리라는 단어가 박성재의 숨을 건드렸습니다. 박성재는 깨달았습니다. 이수빈과의 사랑은 허락받는 연애가 아니라 같이 버티는 전쟁이라는 걸요. 그런데 그 전쟁은 이제 사랑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 엄마의 비밀, 회장의 원칙, 병원의 기록,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까지 전부 얽힌 전쟁입니다.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과연 고성이 하나로 끝날까요?